자,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금 전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. 오늘 심의는 장경태 의원이 요구해서 잡힌 일정인데요. 피해자 측 현역 국회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,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장경태 의원 목소리부터 들어볼까요? 오늘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.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부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이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직접 출석하시게 된 이유 네.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. 당연히 많은 증거가 있으니까요. 직접 출석해서 소명을 하겠습니다. 수심이 개최 요청한 이유는 어떻습니까?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면 좋죠.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으니까 오늘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했다라고 했는데, 최 변호사님,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수사심의위원회란 제도 자체가 어떤 제도냐면요, 수사 결과에 불복을 할 때 그 수사가 적정해 있는지를 심의하는 기구잖아요. 그런데 지금 수사 결과 안 나왔지 않습니까?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소명 기회를 준다? 어떻게 납득해야 됩니까? 저는 한 20여 년 이상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통상 이제 불기소가 하면은 피해자들이 이 일을 제기를 하고 이를 구제하는 부분인데, 피의자가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그 수사심의회가 열렸던 케이스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일 겁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장경태 의원은 누굽니까? 결국 서울 민주당의 여당의 시당 위원장이고, 다른 이런 어떤 그 배경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피해자 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장경태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요식행위 결과가 나가야 그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, 예. 그 절차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어떤 그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, 지금 많은 결과가 있고 많은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봤습니다. 보는 것이 믿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영상이 다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것인데 그 이상 더 뭐가 필요한 것이죠? 만약에 기소를 한다, 송치를 한다 하면은 그것을 본인이 재판에서 다퉈야 될 것인 것이지, 지금 여전히 이것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하지도 않고, 그리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천까지 관여하면서 이제는 수사에 대해서까지 감나라 배나라 내 말 들어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예,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장경태 의원은요, 경찰에 이런 요구도 했답니다. 피해자분과 그 동석자들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한다, 이런 요구도 하고 있다는데, 오늘 이 심의위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변호인이 나왔거든요. 그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맞닥뜨리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. 지금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악용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본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객관적 증거와 그리고 일관성 있는 진술, 이런 부분들을 배척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며 수사 효율적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김 특보님,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써야 한다, 이 장경태 의원이 요구했는데 변호인은 그건 2차 가해다, 이런 반박이었어요. 일단 최 변호사님께서 이거 처음 본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, 처음 보시는 건 맞습니다. 왜냐하면 경찰청 규칙이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피의자가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규정이 바뀌었죠.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하는 것, 그리고 피의자로서 출석해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 충분히 법적으로는 가능한다, 이런 네. 부분 말씀 먼저 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작년 8월이면요, 이 장경태 의원 사건이 경찰에 고소되기 이전에 이 규칙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,
지금 문제는 뭐 동영상도 있고 뭐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아주 짧은 동영상만 봤기 때문에 그 진실을 어떤 것이 진실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아직은 얘기할 수 없는 단계이고 네.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으로서 아마 장경태 의원은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도 요청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나 죄송합니다.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정말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한 맞는데 앞서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면 뭔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이 1번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? 글쎄요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이 수심위에서 왜 이 요청을 받아들여졌는지 이 부분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. 예. 아마도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수심에다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공개 발표는 없었지만 본인은 받았을 수 있다.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그럴 수도 개인적인 있겠군요. 추측입니다. 예. 근데 수심위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심위 전체에서 이 안건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토론하고 논의해서 결정했다면 나름의 그 근거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